달성군을 대표하는 봄축제인 비슬산 창꽃문화제가 오는 17일부터 나흘간 국립대구과학관 광장과 비슬산 유스호스텔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달서구는 지난 9일 구청 대강당에서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2026 희망달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제10회 달성군 수기 생활체육 산악자전거 대회가 지난 12일 낙동강 레포츠밸리와 대리산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제19회 비슬산 참꽃배 초청 족구대회가 지난 12일 달성 종합스포츠파크 주경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달서구 태권도협회는 제17회 달서구청 정기 겸 협회전기 태권도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은 3월 30일부터 4월 16일까지 달성군청 내창꽃 갤러리에서 정현숙 작가의 개인 전복을 담은 보자기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함안주시 후손들이 함께한 문화어울림 한마당이 지난 4일 경남 함안의 무진정에서 열렸습니다. 2026 파워풀 K트로트 페스티벌이 4월 25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포옹 야외음악당에서 열립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은 4월 17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제524회 정기연주회 프로코피에프 벽동의 시간을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4월 9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성군을 대표하는 봄축제인 비슬산 창꽃문화제가 오는 17일부터 나흘간 국립대구과학관 광장과 비슬산 유스호스텔 일원에서 열립니다. 비슬산 창꽃문화제는 창꽃 개화 시기에 맞춰 열리는 달성군 대표 축제로 올해는 개최 30회를 맞아 더욱 풍성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날인 17일에는 개막식에 이어 장윤정, 조성모, 노라조 등 인기 가수의 축하 공연과 미디어 파사드와 불꽃주 등 화려한 볼거리가 펼쳐집니다. 또 행사 기간 동안 임시 주차장과 셔틀버스가 운영돼 방문객들의 편의도 한층 높일 예정입니다. 축제 일정과 세부 프로그램은 비슬산 창꽃문화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9일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2026 희망달서 취업박람회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달서구청 대강당이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안내 책자를 꼼꼼히 살피며 자신에게 맞는 기업을 분석하고 정성을 다해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총 22개 기업이 참여해 88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생산, 경비 미화, 연구개발, 요양보호 등 면접 분야도 폭넓게 구성됐습니다. 특히 청년과 중장년은 물론 경력 단절 여성과 장애인 등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채용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국민 취업지원제도 상담, 여성 중장년 맞춤형 취업 상담, 장애인 고용 지원 안내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됐습니다. 또한 무료 증명사진 촬영, 스트레스 검사, 취업 타로 등 부대 행사를 운영해 구직자의 취업 준비를 지원하고 1층 로비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참여하는 드림마켓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취업 박람회는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만나 실질적인 채용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0회 달성군 수기 생활체육 산악자전거 대회가 지난 12일 낙동강 레포츠밸리와 대니산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달성군 체육회가 주최하고 달성군 자전거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역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동호인 간의 유대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동호인과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산악자전거의 역동적인 매력을 만끽했습니다.
개회식은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송하준 달성군 체육회 수석부회장의 대회사민 송병열 달성군 자전거연맹 회장의 환영사, 내빈 축사, 선수대표 선서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송병열 달성군 자전거연맹 회장은 오늘 대회가 승패를 떠나 동호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참가한 선수들 모두가 대니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완주하기를 응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낙동강 레포츠밸리에서 출발해 대니산 임도와 도로를 잇는 크로스컨트리 32km 코스로 치러졌습니다. 경기는 실력에 따라 16개 등급으로 세분화해 진행됐으며 특히 장애인 동호인을 위한 휠체어 바이크 부문과 비경쟁 부문을 운영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통합 스포츠 축제로서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니산의 험준한 지형과 수려한 낙동강 경관이 어우러진 코스를 달리며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한 동호인은 따뜻한 봄날 동료들과 함께 대니산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달릴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달성군 체육회 관계자는 올해 10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가 달성군의 아름다운 경관을 홍보하고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호인들이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최적의 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9회 비슬산 참꽃배 초청 족구대회가 지난 12일 달성 종합스포츠파크 주경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달성군 체육회가 주최하고 달성군 족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달성군의 지역 문화와 비슬산 참꽃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생활체육 족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대회는 초청부와 대구부, 달성부 등 전국 및 지역 동호인 90여 팀 7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개회식은 달성군 족구협회 정송건 수석부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송하준 달성군 체육회 수석부회장의 대회사와 달성군 족구협회 신기식 회장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내빈 축사와 선수대표 선서, 시축 및 기념 촬영이 이어지며 대회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특히 이날 달성군 족구협회는 2026년도 협회 발전과 10개 회원클럽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각 클럽 회장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념품을 전달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신기식 달성군 족구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성을 찾아주신 전국의 동호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대회가 승패를 넘어 서로 격려하고 우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달성군의 따뜻한 기억을 오래도록 간직하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달성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국민이 빛나는 달성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비슬산 참꽃배 족구대회가 전국적인 대회로 확고히 정착해 지역 경제 활성화, 생활체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 태권도협회는 각 도장 수련생들의 동기부여, 달서구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제17회 달서구청 장기 겸 협회장기 태권도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절도 있는 동작과 함께 매서운 발차기가 공기를 가릅니다. 어린 수련생들의 진지한 눈빛에는 그동안 흘린 땀방울의 결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달서구 체육회와 달서구 태권도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지역 태권도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미래 주역들에게 기량을 뽐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유아부와 청소년부는 물론 가족 경연부까지 포함해 역대 최다인 1260명의 선수들이 출전하며 뜨거운 열기를 증명했습니다. 개회식에서는 태권도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7명의 표창장 수여와 함께 우수도장상, 최다 참가상 등이 시상됐습니다. 경기는 품새 개인전과 단체전, 그리고 태권체조 등 다양한 종목으로 치러졌는데요. 무엇보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도복을 입고 호흡을 맞춘 가족 품새에서는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어진 계명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수준 높은 공연은 대회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김성곤 달서구 태권도 협회장은 앞으로도 태권도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힘찬 기합 소리와 함께 태권도로 하나 된 달서구. 미래의 국가대표를 꿈꾸는 아이들의 열정으로 체육관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은 3월 30일부터 4월 16일까지 달성군청 내 참꽃 갤러리에서 정현숙 작가의 개인전 복을 담은 보자기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전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전시는 보자기를 단순히 물건을 싸는 생활소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만복을 담아내는 마음의 그릇으로 재해석한 작품들로 구성됐습니다. 정현숙 작가의 작업은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긴 삼배 한 필에서 시작됐습니다. 삼배를 통해 예술적 영감을 다듬던 작가는 딸의 혼례를 준비하며 보자기라는 소재에 매료됐으며 이를 과거와 현재, 미래 세대를 잇는 기억의 매체로 삼아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작가는 전통 오방색을 현대적 감각으로 덧입혀 보자기의 입체감과 한국적 미감을 극대화했다는 평을 받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까르제관에서 전통 복주머니 작품을 선보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예단 보자기 시리즈 등을 통해 한국 보자기 문화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문화 전도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의 관계자는 이번 전시가 어머니 유품과 딸의 혼례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서사가 보자기라는 전통 매체를 만나 보편적인 예술적 감동으로 승화된 의미 있는 전시라며 관람객들이 작품 속에 담긴 따뜻한 축복의 기운을 받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시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경남 함안의 무진정. 조선시대 선비 정신이 깃든 이곳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특별한 화합의 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지난 4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함안조씨 후손들이 함께한 문화 올림 한마당이 열렸는데요. 행사는 문중의 제실인 괴산제에서 선조의 덕을 기리는 제향을 올리며 엄숙하게 시작됐습니다. 지배공 조삼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후손들은 정성껏 술잔을 올리며 가문의 뿌리를 되새겼습니다. 무진경이 할아버지의 호응과 동시에 정자의 이름입니다. 정자 이름도 무진정, 할아버지의 호도 무진정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이 정자가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발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행사하는 낙한놀이도 영구히 보존되기를 바라는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항시 이 정자와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선실, 이것을 꾸준하게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어르신부터 어린이까지 3대가 참여해 세대 간의 정을 나눴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장학금 수여는 문중의 내일을 약속함과 동시에 전통 계승의 지속성을 다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행사 가운데 눈길을 끈 것은 백세청풍주 합주식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빚어온 막걸리를 하나의 항아리에 모아 섞고 이를 나누어 마시며 하나의 뿌리에서 이어진 공동체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진 문화 공연에서는 가족 장기자랑이 펼쳐져 서로의 끼와 재능을 나누고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소통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문중 출신의 연예인이 특별 출연해 후손들과 함께 호흡하며 무대를 이끌었고 현장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우리 함안도시 전국 청년연합회에서 한마당 어울림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전국의 함안도시가 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이 자리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우리 함안도시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함안도시 장심을 가지고 우리 함안도시를 잘 이끌어 주시리라 크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가 저물자 무진정 연못에는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낙화놀이가 펼쳐졌습니다. 타들어가는 수풍에서 떨어지는 수천 개의 불꽃이
연못 위를 수놓으며 장엄한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통의 불꽃 아래에서 애군을 떨치고 풍요를 기원하며 저마다의 소망을 빌었습니다. 조선 선비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공간에서 전통 의례와 현대적 문화가 어우러진 이번 문화 어울림 한마당. 하만조씨 후손들이 함께 나눈 한 잔의 술과 꽃빛처럼 쏟아진 낙화 불꽃은 과거와 현재를 잇고 미래로 나아가는 공동체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지난 8일 달서주거복지센터에서 2026년 달서구 주거복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협력을 기반으로 한 주거 안정망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달서구는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주거복지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전문가들이 참여해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앞으로 주민 체감형 주거복지 서비스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달서구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활용해 복지 부정 수급 예방 서포터즈단 비대면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행사는 저탄소 스마트 행정 실천과 함께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참여자 간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서는 부정수급 예방 메시지 영상 시청과 카드형 활동 안내가 진행됐고 릴레이 인증 챌린지를 통해 참여자 간 결속도 다졌습니다. 서포터즈단은 오는 17일 월성 내거리에서 첫거리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달서구 두류 1, 2동에서 선배 어르신 동네 청결지킴이 발대식과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초고령 지역 특성을 반영해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중심으로 순찰과 쓰레기 수거, 탄소 중립 캠페인 등을 펼치며 청결 문화를 이끄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평가에서도 주민 체감도와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앞으로 관내 7개 경로당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마교봉 동장은 어르신들의 지혜가 깨끗한 지역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달성군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 위기 속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구 기초지자체 최초로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의 0.4%,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는 현장 중심 정책으로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달성군이 오견지에서 외래종 퇴치 생태 파수꾼 행사를 운영합니다. 행사는 4월부터 6월까지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마다 진행되며 베스, 블루길 등 유해어종 포획 시 킬로그램당 최대 5,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토종어종은 즉시 방생해야 합니다. 달성군은 이를 통해 생태계 보호 의식 확산과 자연환경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가족센터가 이주 배경 아동의 사회성 향상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글로벌 어린이 스포츠 교실을 개강했습니다. 축구와 야구 등 단체 활동을 통해 45명의 아동이 함께 어울리며 통합 돌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증가하는 이주 배경 아동에 대응해 스포츠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 모델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가족 참여와 유대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계명문화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성서경찰서와 협력해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6일 대학시청각실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경찰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112 신고 요령과
보이스피싱 예방, 마약 및 디지털 성범죄 대처법 등 실생활 중심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수칙 등 교통안전 교육도 함께 진행됐으며 대학 측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유학생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6) 파워풀 K-트로트 페스티벌이 4월 25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잔디광장에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무대에는 영탁, 박서진, 설운도, 은가은, 박군, 모유진, 박고윤 등이 출연해 국내 정상급 트로트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두류공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활기찬 토요일 저녁을 선사할 전망입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은 오는 4월 17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제524회 정기연주회 프로코피에프 격동의 시간을 개최합니다. 이번 무대는 서울 교향악축제와 부산 초청 공연에 이어지는 피날레로 지휘자 백진현과 첼리스트 홍승아가 함께합니다. 프로그램은 프로코피에프 교향곡 제5번과 오페라 전쟁과 평화 서곡, 차이콥스키의 로코코 견주곡으로 구성돼 전쟁과 냉전의 시대를 관통한 음악적 고뇌와 인간 내면의 울림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4월 9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는 교육부 주관 2026년 성인문예 교육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3,800만 원을 확보한 소식입니다. 이번 사업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비문해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한글과 초중학 수준 기초문해와 디지털 문해 교육을 제공합니다. 달서구는 지역 내 9개 기관에서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약 30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는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1994년 이전 준공된 주거용 건물에 노후 수도관을 교체할 경우 단독주택 최대 150만 원, 공동주택 최대 100만 원까지 공사비의 80%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비내식성 수도관을 사용하는 가구로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해당됩니다. 지원 상담은 달구벌 콜센터 또는 관할 지역사업소에서 가능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은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개선을 위해 옥포읍과 논공읍에 마을 공영 주차장 2곳을 새로 조성하고 지난 7일 개방한 소식입니다. 신설 주차장은 옥포읍 교항리 48면, 논공읍 금포리 7면 등 총 55면으로 28억 7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군은 올해 연말까지 논공읍 1곳, 다사읍 1곳, 합인면 2곳, 총 4곳을 추가로 조성해 주차난 해소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재훈 군수는 앞으로도 지역 수요에 맞춘 주차 공간을 계속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소속 청소년 봉사단과 가족 봉사단이 지난 1일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찾아
검정고시 응원 꾸러미를 전달한 소식입니다. 꾸러미에는 비건 간식과 비건 가죽 필통 등 친환경 물품이 포함됐습니다. 봉사단은 응시생들이 준비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센터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관심이 큰 힘이 된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상서중학교가 동북아 역사재단이 지원하는 2026년 독도 지킴이 학교로 최종 선정된 소식입니다. 상서중학교는 2022년부터 5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며 독도 교육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독도 지킴이 학교는 동북아 역사재단이 운영하며 미래 세대가 독도 영토 주권의 중요성을 깨닫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국의 초중 고교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5년 연속 선정은 매우 이례적인 성과로 평가됩니다. 상서중학교는 지난 4년간 독도 탐방, 독도 사랑 캠페인, 독도 굿즈 제작, 교내 독도 전시회 개최, 지역사회와 연계한 독도 알리기 활동 등 학생 중심의 창의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2022년에는 독도 지킴이 학교 활동 우수학교 장려상을 받으며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2026년에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지정 독도 교육 수업 실천 학교로서 독도 지킴이 학교 활동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상서중은 전교생이 참여하는 독도의 날, 다양한 독도 이벤트 등 실천하는 독도 사랑 프로그램을 더욱 심화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변혜정 교장은 학생들과 교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독도 지식과 수호 의지를 키우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육아초등학교가 2026년 대구광역시 소년체육대회에서 육상 남자 초등부 종합 우승을 차지한 소식입니다. 육아초는 지난달 27일에서 28일까지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남자 초등부 정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포항 던지기와 멀리뛰기 등 주요 종목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종합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대회 여초부 종합 우승과 전국 소년체육대회 육상 3관왕 배출에 이은 결과로 일회성 성과가 아닌 학교의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과 선수들의 꾸준한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로 평가됩니다. 육아초 육상부는 기초 체력 강화와 순발력 스피드 향상을 위한 맞춤형 훈련, 반복적인 실전 중심 훈련, 경기 집중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을 꾸준히 끌어올려 왔습니다. 또한 부상 방지와 기록 향상을 병행한 지도 방식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종합 우승의 주역인 박용준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한 결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 기쁘다며 전국대회에서도 대구와 학교의 이름을 빛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를 통해 대구 대표로 선발된 육아초 육상부 선수 3명은 오는 5월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해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4월 9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